놀랍네요. 최근에 한 1년 연초만 하더라도 전체 카운티 중에서 한 20% 정도만 집값이 좀 가격이 하락합니다라고 해당되는 이제 그 카운티의 퍼센트 한 20% 정도 되었는데, 이거 좀 제가 이게 이 진로 인덱스를 갖고 이거 하거든요. 제가 이게 아주 최근 자료입니다. 이거 7월 말 데이터인데 미국 전체 카운티 중에서 60%가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이제 해당되는 카운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에서 한 60% 이상 현재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이제 팩트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 좀 팩트 체크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이 괜찮다. 이거 과연 그런지에 대한 오늘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신규 주택의 재고가 최근에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아마 화면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게 지난 200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미국의 신규 주택의 재고 물량입니다. 신규 재고 물량인데, 보시면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현재 재고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2009년 이후에 가장 재고 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옆에 영문 자료도 있지만은 현재 이게 2009년 이후에 가장 재고가 높다는 거,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쉬운 말로 하면은 새로 아파트 건설해서 미매각 물량이 커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택 가격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밑에는 뭐냐면은 미국의 전국적인 어떤 주택가격 지수 인덱스인데, 세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해봤죠. 하나는 매니, 요거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고,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잘 좀 익숙하진 않은데, 여기 FAHFA Residential Price Index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밑에 이제 진로 인덱스 지표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세 가지 타입으로 좀 준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서베이를 하는 이 지수 모두 다 최근에 보시면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고 있죠. 즉 뭐냐면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재고가, 신규주택의 재고가 2009년 이후에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좀 하락하고 있다가 현재 팩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쿨링되고, 제가 이전에 이번 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소비의 양축인 노동과 부동산이라 봐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도 쿨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약간 경기의 선행적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펜딩 홈 세일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 13년 중에서 지금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시면 2012년 이후에 펜딩 홈 세일즈가 가장 낮게 떨어졌고, 특히나 이렇게 펜딩 홈 세일즈가 이게 보시면은 최근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표를 보시면 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한 13년 만에 이제 펜딩 홈 세일즈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거고, 이거를 너무 좀 짧게 보니까, 여기에서 2012년 이후로 보니까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전체를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 좀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지난 20년간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먼저 여기 펜딩 홈 세일즈 인덱스가 보시면은 현재 이 정도 레벨 낮아진 게 언제냐면
2010년대 초반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표는 뭐냐면, 하단에 있는 지표는 뭐냐면은 전월 대비해서 미국 카운티가 많잖아요. 카운티별로 집값이 하락한, 이렇게, 행정구역 카운티별로 집값이 하락한 카운티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일까? 그러니까 즉,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특정한 일부에 치우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으로 전부 다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보시니까 놀랍네요. 최근에 한 1년 연초만 하더라도 전체 카운티 중에서 한 20% 정도만 집값이 좀 가격이 하락합니다라고 해당되는 이제 그 카운티의 퍼센트 한 20%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와, 이게 좀 제가 이게 이 진로 인덱스를 갖고 이거 하거든요. 제가 이게 아주 최근 자료입니다. 이거 7월 말 데이터인데, 미국 전체 카운티 중에서 60%가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이제 해당되는 카운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에서 한 60% 이상 현재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정도 레벨 간 지는 언제냐면은 요 직전에 이제 우리가 2022년에 금리 인상 초기의 레벨과,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미국 전체 지역 중에서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퍼센트 60% 넘어간 적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6월 달에 신규 주택 거래도 굉장히, 제가 위에 제목을 했는데 찬바람이 돌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규 주택 거래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그 신규 주택 거래가 6월 달에 한 51만 1000채 정도가 거래했는데, 이거는 200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한 15년 만에 신규 주택 자체가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신규주택 거래 자체는 계약이죠. 신규주택 거래 성사된 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렇게 그 주택이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착공 건수도 지난 1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반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주택들의 가격의 중간값이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주택의 판매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 정도 하락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가서 만약 집을 산다고 하면 중간값으로 한 4만 불, 40만 불 정도면 집을 살 수 있다네요. 한국 원화로 환산은 얼마죠? 대략적으로 한 5, 6억 정도면 미국에 지금 현재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년 대비 한 3% 정도 신규 주택 그 판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펜딩 홈세일즈도 있지만 신규 주택 거래도 이렇게 많이 좀 쿨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최근에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도 좀 하락하면서, 그리고 주택 시장이 굉장히, 우리 표현을 그렇습니다만은 좀 얼어붙고 있죠. 주택 거래 건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제 이미 제가 봐서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보통 미국 사람들이 다들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모기지 금리가 계속 6%대가 6% 후반대이거든요.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택을 신규로 살 수 있는 여력도 좀 많이 하기 부담스러웠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거시경제입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 좀 최근에 제가 자료 공유되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미국의 소비 지표도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노동시장 일자리도 자꾸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수입 물가도 비싸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주택 사야 돼? 이란 퀘션이죠. 정리를 하면은, 왜 미국의 주택 거래 건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요인은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 사야 돼? 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고는 싶어도
지금 미국의 모기 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요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현재 미국의 주택 거래 건수가 아주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높게 된 거는 굉장히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고용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마 이 자료는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주목해서 보십시오.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신 분들과 그리고 기존의 주택 구매자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기지 페이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로 자기 소득에서 몇 프로 정도를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느냐 그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놀랍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은요, 여기, 이 녹색 선이 뭐냐면은 이제 생애 첫 주택 구매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2010년도, 그러니까 요번에 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전에 레벨로 본다고 하면은 생애 첫 주택 구매하신 분들은 자기 소득의 2010년대만 하더라도 한 20% 내외가, 담보대출 갚는데, 대출 갚는데 썼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얼마가 되냐면요. 생애 첫 주택 하시는 분들이 무려 4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갚는데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을 버는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00만 원 버는 거에 주택 대출 이자율 갚는데 20만 원만 냈는데 지금은 40만 원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인즉슨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대출 이자 갚고 난 다음이 소비의 여력이잖아요. 과거에는 한 80% 정도의 소비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소득의 한 60%밖에 한 반절 조금 넘게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죠? 우리가 100만 원 버는데 40만 원 이상을 담보대출 갚는데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 이게 단순하게 첫 주택 대출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하시는 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주택 소유자들 대상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2010년과 2020년까지는 전체 그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대출 이자 갚는 게 자기 소득의 한 10 내지 한 15% 정도 수준으로 대출 이자를 냈는데 지금은 와우 25% 넘네요. 자기 소득의 한 25%를 대출 이자 갚는 데에 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시사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 소득에서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서 생애 첫 주택 하시는 분들이 한 40%의 소득을 대출인데 갚는 거고 기존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기존 주택자들도 자기 소득의 한 25%를 대출 이자를 갚는다는 건 이건 언제 쪽이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리만 사태 때 그 직전에 주택 버블이 생겼잖아요. 부동산 버블일 때가 2006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2006년보다도 지금 그 주택 버블일 때보다도 지금 개인들이 모기지 갚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에서. 지금 언제냐면 이게 90년대 초반 이후로 개인 소득에서 갚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현재 모기지 금리가 높잖아요. 6% 후반대 그런 것도 있고요. 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쉬운 말로서 5억짜리 집에 6% 내도 별로 부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은 10억짜리 집에 6% 이자를 내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기 소득에서 대출 금리가 이렇게 대출 이자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과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개인 소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인즉슨 이거는 그만큼 부동산 개인 소비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기준금리 높게 되니까 미국의 시중금리도 또 거기에 연동해서 높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모기지 금리가 지금 6% 후반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비율이 높은 건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 연결고리를 따져보면은 미국 금리가 내려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가 6.7%입니다. 너무 높네요. 사람들이 이게 체감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지금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합시다. 10억짜리 집 사는데 대출 금리가 6.74예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물론 미국이 장기 저리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대출에 만기가 되시는 분은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새로 결혼해서 새로 주택 사시는 분은 리파이낸싱 하시는 분과 새로 주택 사시는 분은 현재 모기지 금리로 주택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게 거래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여기 흰색이 미국 모기지금 6.7%고, 여기가 30년 주로 모기지금리 30년짜리거든요. 요 오렌지색이 30년 국채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30년 국채금리에 연동한 그 가상금리를 붙이면 미국 모기지금리가 되는데, 이 30년 모기지금리가 이렇게 30년 모기지금리가 올라간 게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거고, 그러면 30년 국채금리는 왜 올라갔니? 하면 보면 여기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정리를 하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30년 국채금리가 내려야 되고, 30년 국채금리가 내리려고 하면은 결국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고 또 30년 국채금리가 올해 좀 이 레벨에 지속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계속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미국 경제, 특히 미국 소비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갈 거고, 그게 이전에는 어느 정도 버텨왔지만, 이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장기 고금리에 따라서 이제 충격파가 들어오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즉 기준금리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는다로 가면 결국 이게 미국 경제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노동시장과 더불어 미국 부동산 시장도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거다. 이거의 해법은 금리가 내려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현재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랑, 두 번째 미국 주택 거래량, 매매량이 아주 급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는 거는 미국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 이게 계속 간다고 하면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 않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더 둔화되는 걸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작동될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왜 자꾸 연준 보고 금리 인하를 하라고 이렇게 조인트를 막 까고 있지 않아요. 그 연유가 그런 건데, 근데 파월이 그렇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미국 노동시장과 더불어 부동시장도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가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